첫 번째 규탄 순서는 민병돈 전 육사 교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규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애국의 박수로서 우리 민병돈 사령관의 규탄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뭐 규탄이라고 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런 사태에 직면한 것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잘못된 점들이 누적돼서 오늘의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기로 봅니다. 위기의 연속이죠.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요. 무엇이 문제냐? 인물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대사에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식민지로 있다가 2차 대전 일본이 항복한 후에 해방됐습니다. 그때 사회 혼란이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서울은 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얼마 지나서 이제 거물급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라든가 김구 주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오셨지만은 그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역시 혼란기였어요. 그때 막 죽이는 거예요. 연만하신 어른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해방되고 나서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게 거물급으로 송진우, 그 동아일보 사장도 해주신 그 송진우,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은 그 이름 모를 겁니다. 이 연만하신 어른들은 그때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에 소위 국내파죠. 그러니까 상해라든가 이런 외국에 나와서 투쟁하지 않고 국내에서 또 투쟁한 분. 송진우, 장덕수, 여운형은 이제 좌익이긴 합니다만은 저 북한에 있는 저런 좌익은 아니었어요. 여운형 차례로 다 공통적으로 권총에 맞아서 죽었죠. 김구 선생이 이제 돌아가는 것은 그 후입니다. 우리가 해방 정국하게 되면 해방된 때부터 정부 수립할 때까지 3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해방 정국이 오늘날하고 비슷했어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좌익이 그렇게 극성스럽고 강한데 우익이 또한 강했어요. 우익도 강했습니다. 그때 피나는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좌익이 기승하고 각계에서 저렇게 날뛰는데 우익이 너무 점잖해요. 있긴 있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요, 우익 인사들도 나서야 합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우익 인사들은 안 나섭니다. 좌익들이 막 나서 날뛰어도 안 나서요. 그럼 언제 나서느냐? 이제 다 죽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나서는 거예요. 사실은 해방 정국에서도 그랬어요. 나중엔 우익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단한 그 투쟁을 했죠. 처음에는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벽보가 맨 빨간 글씨 벽보만 붙어 있었어요. 그 후에 김구 이승만 박사 오시고 뭐 해가지고 우익도 또 지도를 받고, 사실 제일 먼저 이 박사를 모시려고 한 건 좌익이었어요. 제일 먼저 이 박사 찾아가지고 우리 지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선인민위원회 만들었습니다. 총재로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찾아간 것이 정백이, 박헌영은 그때 45살밖에 안 됐어요. 원로가 정백이죠.
근데 이 박사가 누굽니까? 너, 나 그거 안 받겠다 하고 우익으로서 반공투쟁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 성과가 컸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3년 후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인민공화국이 들어섰던 거죠. 그런데 참 걱정스러운 건요, 오늘날은 사람이 안 보여요. 한 나라가 안전하게 그 명맥을 유지하고 발전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은 첫째가 윤리입니다. 윤리. 군대 아니에요. 윤리입니다. 윤리 기반이 탄탄해야만 그 나라가 끄떡없이 버티는 겁니다. 아무리 외풍이 불어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 윤리의 기반은 어디에 있느냐? 첫째, 종교계, 교육계, 법조계. 이게 윤리 기반이에요. 군대는 그 다음입니다. 봅시다. 종교계? 요새 뭐 했어요? 그 3개 종파인가 4개 종파인가 하는 그 거대한 종교 집단의 수뇌가 뭐 이석기를 뭐 반대하게. 이석기가 누구예요? 이 모든 놈의 이석기가 내란 음모하고 선동하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던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북한 같았으면 재판도 안 받았어요. 벌써 쏴 죽였죠. 재판에 회부하고 말이죠. 아주 절차 다 밟고 있어요. 근데 이걸 관대하게 그 대한민국 포교되는 얘기 아닙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것도 인물의 빈곤입니다. 그래도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종교계에도요 대단한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작곡하셨지만, 그러니까 작곡하시고 나서 이 피레민만 남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계 이 성철 스님, 예? 개신교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 계시죠?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가톨릭에 그 유명한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후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주택 없이 나와서 헌대는 소리가 이석기를 관대하게. 이 제정신입니까? 나는요, 그 사람들이 설마 그래도 종교인인데 빨갱이는 아닐 걸로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주택이 없어요. 자기 주견이 없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그렇게 움직이는지 몰라도 말이죠.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 종교라고 하는 그 기반을 이용해서 뭐 압니까? 언론에 보도되면 그 종교의 신도들이 다 그런 줄 알겠는데 그 종교 믿는 신도들이 다 그런 거 아니죠. 사실은 공중에 붕 뜬 그 순회라는 장이라는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 국가의 윤리의 기반을 이루는 종교계의 수장이라는 지도자라는,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고작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있죠. 종북비호, 규탄, 통진당. 저거 남한에 있는 노동당이에요, 저거. 저거 벌써 해산시켜야 해요. 이거는요, 헌재에서 그 명색이 정당이라는 거예요. 거기야 뭐 북한에 있는 노동당도 정당은 정당이니까 정당을 해체하는 건 헌법사항이거든요. 근데 헌재에서 우리가 다 건의를 했는데도요, 차라리 그 통진당 해산 안 된다고 하든가, 그래, 저 안 돼, 해산해야 하든가, 그 어느 쪽을 결정을 해야죠. 안 하고 미적미적 공무원들
게으른 사람들 뭐 서류 서랍에 넣고 홀딩 한다고 그러잖아요. 꼭 그거예요. 결정 안 하고 뒤를 끌고 있어요. 지금 이 시국에 말이죠. 지금 거기 결정만 나면 저 즉각 해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저게 어디 우리나라 정당입니까? 통진당이. 저 군사 저 분계에서 넘어가 있어야 할 사람들이죠. 여기 있어서는 안 됐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거 우리나라 위기다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육계가 저 뭡니까? 저 전교조의 해방부 아닙니까? 난 교육계의 그 교육자들, 난 그분들이 빨갱이라고 보지 않아요. 빨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숫자도 얼마 안 되는 전교조 애들 눈치 보고 말이죠. 소신껏 내쫓지도 못하고 말이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어느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강연을 했는데요.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꽉 차서 듣고 뭐 야단 났어요. 학생들이 처음 들어보는 소리죠. 누구도 그런 목소리 안 내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 뭐 강사료 주지 않아요. 강사료를 주는데 딱 봤더니 이거 학교장이 주는 게 아니고 학부모회에서 주는 거예요. 이거 학부모회 강연이 아니고 학교에서 요청한 걸로 알고 와서 했는데요. 그랬더니 귀에다 대고 조용히 얘기하는데요. 이거 학교에서 초청한 걸로 하면 저 교장 못 옵니다 그래요. 전교조가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전교조가 그래도 조심하는 건 학부모한테는 좀 조심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 학부모 이름으로 한 거지만 이거 학교 돈입니다 그래요. 내가 참 한심한 게 딱 보니까 그 교장도 정년이 다 된 분이에요. 늙었어요. 그러니까 정년 퇴직할 때까지 조용히 있다 퇴직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은 자라나는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나오는데 말이죠. 여태 그런 일이 없었대요. 교장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학생들이 교실에 안 들어가고 복도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나니까 야단이 났어요. 언제 또 오십니까? 그래요. 교장이 그 자리에서 그러대요. 또 모실 거라. 모시긴 뭘 모셔. 나 또 모시면 교장은 나가야 하는데. 한 번은 끝냈어요. 학원도 교육계도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법조계 그렇죠. 예? 종교계 그렇죠. 그러니 글쎄 제가 너무 민감한 겁니까? 난 지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이 나라 그동안 경제 발전한 거예요. 소용없어요. 무너집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우익은 나서지 않는다. 생리적으로 난 나서서 해주길 바래요. 그러나 위기의 처음은 별 수 없죠.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해방 전국에서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고 처음에는 우리가 당했지만 나중에 철저하게 응징하고 잘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바람직한 것은 몰려서 죽게 됐을 때 일어나는 건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 죽게 되기 전에 일어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오는 생각을 다 접으시고 우리 그동안 키우려서 지켜온 대한민국을 건강한 사이 좋은 대한민국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돼요. 이것은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어요. 애들 어른이 따라오십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